20년간 진행된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생 성장 프로젝트에 초대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빠르게 실패하기.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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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대단한 성공을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대부분 자신을 지금보다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찾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으로 20년간 진행된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생 성장 프로젝트에 초대합니다. 네. 네. 오늘 갖고 온 책이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인데요.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라는 저자의 책인데요. 이 두 분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쓴 거죠. 그쵸. 그럼 어떤 내용일까 무척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더 잘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약간 여기서 변화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세상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불만족스러움 혹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 또 조금 더 다르게 시작해봐야 할 것 같은 뭐 긴장감, 조바심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지내시고 계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좀 조금씩 시작할까에 대한 무한한 용기와 응원이 담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 한번 구조를, 목차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프롤로그가 있고요. 챕터 1은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책 제목이 빠르게 실패하기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챕터 2는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챕터 2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 아닐까 싶고요. 챕터 3는 성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 또 본인이 어떻게 성공의 기준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챕터 4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저항의 속성에 맞서라. 실행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저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챕터고요. 챕터 5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건 그저 지금 생각일 뿐이라는 제목인데 이것도 좀 중요하게 좀 읽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대다수의 분들이 좀 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실행을 옮기는 이런 방법을 갖고 진행을 하실 텐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고요. 챕터 6는 몸살이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일단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챕터 7은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챕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해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챕터 8은 해답을 발명해낼 수는 없다. 그저 옳은 질문으로 해답을 드러내는 수밖에.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해봐라. 관점을 좀 달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챕터 9은 배경이나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늘 같은 환경, 같은 생활 패턴에 살지 말고 좀 자기의 환경을 조금 바꿔봐라. 이런 이야기를 챕터 9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챕터가 이게 좀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누구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모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의 모든 것이다. 그냥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을 뿐이고 네, 네. 챕터 1이 뭐 2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라서 그쵸. 쉽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차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차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각각의 내용의 안에 있는 이런 그 시험 사례도 있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꼭 읽으셔야 되겠지만 목차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목차 구성, 그리고 또 목차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빠르게 실패하기는 저희가 이제 계획만 세우다가 흐지부지 되는 우리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면 새 필라테스 단체를 끊어라. 그러니까 4대1, 6대1을 끊어라. 그러고 나면 언젠가 당신은 한 명 혹은 두 명과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만 꾸준히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뭔가를 꾸준히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고 저를 위한 책이기도 하죠. 네. 네. 실제로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다수의 분들이 계획은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열심히 세우는데 네. 또 큰 계획을 뭐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실천 옮기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한번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되게 좀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 역시도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교수님들이 두 분 다 심리학과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고 연구를 하시는 분일 텐데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굳이 자기개발서를 쓰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심리 상태에서 대부분 막혀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체적인 이유들이 스스로 안 되는 이유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들이죠. 아직은 네. 때가 아니라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깨부시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다 녹여져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어머니는 유망한 과를 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스탠포드도 그런 일들이 많나 봐요. 스탠포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나라라고 없겠어요. 스탠포드도 네. 뭐 엄마는 의대를 가라고 해서 그렇죠. 똑똑해서 왔는데 사실 나는 여기에 뜻이 없었고 졸업 때가 돼서야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사실은 나는 미술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어떻게 미술을 해요? 이런 식의 질문 상담이 너무 많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존 크럼폴츠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게 되신 건데요. 네. 그러면 이 자기의 일을 찾지 못한 채 망설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첫 번째가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막 수집을 엄청나게 하고 사람들한테 다 찔러보고 물어보고 네. 전략과 계획을 거창하게 세웁니다. 두 번째, 큰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했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대가나 거장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대에 이름을 생각을 남겨야 합니다. 된다. 그렇죠. 그런 거. 네. 큰 성공만을 추구하는 경향. 그러니까 새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수만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한 거예요. 혼자 계획상. 그리고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네. 아 역시 돈이 안 된대. 돈이 5년 동안은 안 된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세 번째, 바쁘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한다. 예, 그냥 정말 우리의 모습이죠. 네. 자주 느껴본 경험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계획 세우다가 막혀갖고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깨부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주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계획까지도 관계까지도 않고 스스로 미리 안 될 거라는 것들을 다짐하면서 다음으로 기회를 미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추가 설명들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으로 다 치부를 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할 하겠다.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특별한 영감을 얻으면 뭐 영감이 글을 없으면- 쓰겠죠. 네. 네. 그다음에 누군가 내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예 이거 알려준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없죠. 예 네. 그다음에 저축을 좀 더 하면 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면 예 생활이 좀 나아지면 살을 좀 빼고 나면 예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면 네. 힘든 직장을 그만두면 내면의 나를 발견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면 올해만 지나면 워크숍을 몇 번 더 참고하고 나면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허락을 받으면 좀 더 준비가 그만. 되면 완벽하게 핵심이 서면 그를 안 용서하고 그에게 용서를 받으면 아무튼 네.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 네.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의 모든 뭐, 핑계가 다 모든 담겨 핑계가 있어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의
뭐하면 진짜 if. 전문가래요. 어. 핑계와 미루는 네.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말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리서치가 정말 잘 된 책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읽어드린 부분이 사실 첫 번째 챕터의 네.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주로 하고 하면서 살고 핑계를 대면서 이제 실천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아마 해당 안 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진짜 이제 도전을 진짜 해야 될 시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서 당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말과 통할 수는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스탠포드에서 뭔가 뭐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사실 미술의 뜻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술을 갑자기 해서 이게 될 일인가? 고민이 굉장히 될 수 있잖아요. 친구라면. 그러면 즐거운 일부터 시작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작업을 할 컨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니라 너 손부터 한번 그려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려봤는데 너무 재밌어. 막 종이에 연필로 그리는 이 사각사각 느낌이 너무 좋았어. 이번에 물감을 좀 사볼까? 이런 식으로 되게 작고 즐겁게 시작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즐거움들을 추구하다 보면 시작하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또 이 이야기들과 기회와 어떤 우연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순수 작가가 위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뭔가 행동으로 순수 예술을 해볼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내가 갖고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컨셉을 막 생각을 해서 그래야 뭔가 뿌리가 있는 미술을 하지 않겠어? 근본 있는 미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은 하나라도 정말 그 퍼포먼스 아트를 하고 싶으면 명동에 나가서라도 그 당시에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를 아주 10분간의 퍼포먼스를 하고 촬영을 해서 온라인에 올리면 그건 작품이 하나가 되는 거지만 내 메모장에서 끝나면 이거 되지 않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저는 좀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어떤 교육 이런 것들도 다 어찌 보면 기승전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기초 단계에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순서나 뭐 이런 단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보면 주로 이론 같은 걸 좀 다지고 아니면 계획 같은 걸 먼저 세우게끔 안내를 받아본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패턴으로 계속 그런 순서로 맞아요. 뭔가를 하더라도 네.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할 거냐. 그리고 도중에 이제 진짜 하다가 말고 관둔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됐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 좀 보면서 제목은 빠르게 실패하기인데 챕터 1의 주제가 그 즐거움 일을 찾아라잖아요. 이것도 조금 왜 이런 순서로 배치를 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빠르게 실패하면서 이렇게 실천해서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앞서서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래서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좋아하는 일 찾으라 그러면 열받았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는 맨날 공부만 하고 국영수 막 이렇게 다 하다가 그것만 매일 하고 시험만 잘 치려고 생각을 하다가 네. 갑자기 나보고 좋아하는 일을 찾고 전공을 찾으라고 하면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막막하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즐거움을 추적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고 일지를 쓰고 내 감정적 경험의 패턴을 파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앱 같은 거 보면은 오늘 기분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기록하는 앱도 있더라고요. 약간 네. 뭐 표정 같은 걸로 하루를 기록을 하면서 내가 왜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았는지 내가 어떤 한마디 때문에 좀 안 좋았어 혹은 이 일을 했는데 좀 즐거웠어 좀 뿌듯했어 이런 것들을 남기면서 이 감정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뭐 신체적으로 이런 리듬에 있을 때 좀 내가 힘들구나 혹은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되게 무너지는구나 혹은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되게 재밌구나 그런 식으로 일지를 남기래요. 그렇게 즐거움을 추적을 하면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쓰래요. 오늘 특히 즐거웠던 일, 오늘 배운 흥미로운 사실,
감사함, 호기심을 자극한 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한 것,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새롭게 시도하거나 처음 가본 곳, 보람찼던 일이 무엇인지를 써보면서 아, 내가 이런 즐거움을 찾고 있어. 나만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쫙 보면은 아, 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즐거움의 지도도 그리라는 아이디어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 안에서도 내가 특별히 내가 여기서 딱 누우면 천국이지. 안마의자? 네. 안마의자? 너무 아니, 좋아. 네, 내가 하루를 마치고 여기 네. 딱 보상으로 안마를 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음. 혹은 내가 여기만 앉으면 너무 집중이 잘 돼서 정말 능률 있게 일하는 나의 뭐 장소, 스팟이 있고, 혹은 카페, 우리 집 앞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 혹은 뭐 내가 운동하는데 여기는 진짜 운동할 때 너무 에너지가 나는 그런데, 아니면 여기만 가면 나는 이 길로만 가면 너무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점점 그런 즐거움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기분 나쁜 일이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 약간의 기분 좋은 일 3개를 만들어서 그 마음의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유지하래요. 왜냐하면 즐겁지 않으면 시야도 좁아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실험을 뭐 하버드 대학교 이런 교수님들이 20-30년간 연구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내가 기분을 좋게 유지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해야 내가 창의력도 높아지고 모든 일들을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굳이 뭐 연구 결과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내가 기분 나빴을 때 어땠는지 떠올려 보면 뭐 직장에서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있으면 일이 안 잡히잖아요, 손에. 그런 것만 떠올려 봐도 사실은 내 기분과 어떤 성과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그래서 이 즐거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챕터에서 빠르게 실패하기를 얘기를 하니까 아, 이렇게 접근하라고 처음에 즐거운 일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구나가 저는 확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게 뭔지 알려면 어쨌든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근데 뭔가를 할 때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또 하려면 또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작은 일들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 얘기를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챕터 1의 이제 주제를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네. 지금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다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도 필요 없고 일단 네가 제일 즐거워하는 일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찾는 과정에서 뭔지 모르겠으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 아까 로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있으면 즐거운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행동인지 아니면은 뭐 물건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일단 장소부터 한번 가볍게 가보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들일 텐데, 요 1챕터 전에 이제 제 파트가 나와요. 플롤로그가 있고 들어가는 말이 있고 맨 앞에 추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추천사가 다른 책보다 유독 많은 많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보통 유명한 사람 한두 명이면 될 텐데. 근데 네. 저는 추천사가 솔직히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 책의 내용들이 다 유추가 되는데, 그러니까 추천사를 제가 다 봤거든요. 2번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추천사만 보더라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네네. 이 추천사를 보고 본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것들입니다. 아, 이분들이 이렇게 좋아했구나라고 하는, 뭐 때문에 좋아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추천사를 좀 요약해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자신을 멈춰 세우면 이제는 그 고삐를 풀고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행동부터 시작하라. 이게 주제거든요. 결국은 이 책 다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을 남기라고 하면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네. 작은 것부터. 네. 계획 세우지 말고. 그래서 추천사 들어가는 말 프롤로그 챕터 1까지 그렇게 좀 가볍게 하는 것들을 좀 던져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실패에 대해서도 겁내지 말면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마 이 책에 아마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님인가요? 저희가 너무 미루는 습관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왜 항상 임박해야지 막 할까요? 막 이러니까 그럼 당신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왠지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좀 그치. 완벽을 추구한 사람 같고 그거 욕이에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게 당신은 게으른 완벽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은 그냥 실행을 안 하는 사람, 실패를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씀을 해 주신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생기고부터는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인터넷으로 막 그냥 손가락으로 막 검색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듣다가 혼자 에이 이렇네 이러면서 말아버리기도 하고 특히 또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거 이런가요? 저런가요? 물어봤다가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돈 못 번다네 이러면서 그냥 자르고. 근데 네. 옛날에 사실 좀 몰라서 그냥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온라인으로 그냥 알아보다가 지레 그냥 질리거나 네. 열정이 식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라고 그렇게 그냥 접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앉아서 내가 완벽한 길을 찾겠어요. 네, 네. 그렇죠.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이라면 점이랄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검색 몇 번만 해보면 이거 어떻게 저렇게 이런 소감들이 너무 많고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그 의견을 깊게 받아들이면서 관두게 되는,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작게 뭔가 도전을 해보라라는 얘기를 더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의견들에 너무 묻혀가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해보시라.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창의적인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석 달에 걸려서 시나리오 되게 짧은 걸 하나 쓰려고 합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 뭐 기한도 내가 정한 거고 스토리도 아무도 나에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자유롭게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잘 안 써져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안 써지고 제가 너무 회사가 바빠서 이걸 쓰기가 어렵고 난 사정이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저는 미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 3주 뒤에 무슨 과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머리 써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한 결과 이렇게 됐고 이 생각을 한 결과 이렇게 돼서 이런 재료를 사려고 했는데 그 재료가 팔질 않아서 막 3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재료 닥치고 그려. 닥치고 그려. 그런 식으로 그냥 닥치고 써. 이런 식으로 정말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여기도 교수님이 한 분 나오는데 막 자기 그 학교에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어떤 결과를 낼까. 정말 이제 희대의 역작이 나올 것이다. 이 교수가 글을 쓰면 책을 쓰면. 네. 그런데 그 압박감 때문에 글을 너무 못 쓰고 정신 상담을 막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 교수님에게 와서 상담을 한 결과 그냥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한 장을 쓰고 두 장을 쓰고 세 장을 쓰다 보니 책이 완성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봤고 거기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 자체를 못하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의 진리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가볍게 시작하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치태로 이제 빨리 실패하라는 것들이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실패를 피하려 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기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고를 전환해 봅니다. 최대한 빨리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제일 빨리 실패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지. 이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예시로는 사진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엉망인 사진을 잔뜩 찍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여보자. 실패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세 번째로 먼저 시도를 해본다. 누구 결혼식, 사촌의 결혼식인데 내가 한번 찍어봐야겠다. 네, 내가 좀 찍어줄게. 전문 사진사. 안 돼. 그러니까 너 사진사 불러. 근데 내가 보조로 같이. 찍어줄게. 그러니까 네. 내가 그날은 좀 왔다 갔다 해도 나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사진을 네. 잔뜩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웨딩 사진은 어떻게 찍는 게 좋은지 예시도 많이 보고 자기 나름대로 뭐 렌즈 같은 것도 어떤 렌즈가 좋을지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도를 해보는 거죠. 4번 실패하면 전진하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랬으면 더 예뻤을 걸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패하면서 전진을 하기. 5번 다음 도전 과제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내 친척도 한번 사진을 찍어준 적이 없는데 난 사진가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내가 풍경 사진이 되고 싶으면 여행 가서 정말 풍경 사진을 몇 장이라도 정말 사람들이 누가 봐도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낄 정도의 사진 3장만 찍어봐야지 이번 여행에. 혹은 인물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은 내 가족의 삶을 한번 담는 집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을 뭐 3장만 찍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3장도 많다. 여행 가서 찍는 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집 앞에 걸 찍어라. 그렇게 이제 좀 시도를 해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네. 계획이나 상상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도 일단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계속 해주고 있고요. 예, 저희가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실천을 하게끔 하면 좋을까? 즉시 실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년간 진행된 스탠퍼드 대학교 인생 성장 프로젝트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빠르게 실패하기. 자, 저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1부에서는 저희가 좀 이 책의 전반적인 소개, 메시지가 뭔지 좀 이야기를 했고 즐거운 일을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 빠르게 실패하기예요. 결국은 빠르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네가 좋아하는 일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라. 그래서 이 챕터 2의 제목이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예요. 사실 모든 핵심 메시지가 여기 제목에 다 담겨 있긴 한데 저는 여기에서 그 사례에 나온 것 중에 그 루이스라는 그 코미디언에게 누군가 청중이 한 분이 질문을 한 이야기 네. 이걸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미디언 성공한 루이스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강연을 했나 봐요. 근데 청중 한 분이 이 성공한 코미디언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네. 루이스 씨, 제가 3개월 전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에게 혹시 해줄 조언이 있을까요? 물론 이 내용보다 조금 더 긴데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좋은 공연을 하는 유일한 길은 나쁜 공연을 많이 해보는 것이에요. 공연을 많이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으면 차차 나아집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닌가? 그렇죠. 그냥 계속 해봐라. 많이 실패해라. 존버해라.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들은 밥을 시킬 때도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모든 순간이 고민이야. 그러니까 그때도 항상 성공을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뭘 해야 빨리 한번 실패를 해볼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신선하고 네. 뭐든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네. 내가 한번 뭘로 실패를 해볼까? 네.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한번 실패를 한 10개만 해보자. 그런 생각 되게 좋네요. 네. 근데 뭐 저는 그냥 굳이 의식적으로 내가 실패할 거를 떠올려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난 요거에 관심 있어. 난 요거 하니까 재밌더라. 그럼 이걸 해볼까? 했는데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와. 또는 뭐 남들이 보면 에이 뭐야 그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작품일지라도 누구나 다 실패라고 볼지라도 그냥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느끼고 뭔가 배운 게 있으면 된다. 얻는 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얘기인 네,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여기 실험이 나오는데 어떤 학생 A, B 그룹에 네. A 그룹에는 뭐 도자기 50개를 만들어 와라 얘기를 하고 어떤 그룹에는 당신이 정말 잘 만든 도자기 하나를 골라와라 라고 시간과 과제를 주면 네. 50개를 만든 학생 중에서 제일 잘한 거를 뽑는 게 B그룹에 잘한 거 하나만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음. 네. 그래서 좀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컴포트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회사를 좀 그만두고 싶긴 하지만 우리 집이랑 이렇게 가까우면서 내가 어렵게 들어갔는데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안 맞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두는 건 너무 힘든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매일매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패를 한번 재정의를 해보자 했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컴포트 존을 좀 벗어날 수 있는가, 나만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도전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이 언제나 알고 있는 것만 한다는 거는 새로운 변화를 절대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자신 있는 일만 한다는 거는 가려져 있는 재능이나 흥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고 자신이 세운 가정이 흔들리거나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제한적인 신념을 결코 초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신이 전문가처럼 인정받을 일에만 발을 들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배움을 통한 즐거움을 놓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한다. 스스로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이 책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달라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네. 이 얘기도 있어. 이 얘기도 있어. 이거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제발 힘을 내서 당신 좋아하는 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책 같다고. 당장 우리 다독다독 얘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이것 그대로 했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로사님께서 유튜브 해보자고. 근데 저희는 우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될까? 했었는데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셨잖아요. 그쵸. 그 다음 주부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메인 채널이 팟캐스트가 아니라 유튜브로 유튜브가 바뀌었죠. 됐죠. 네, 그런 것만 봐도. 네,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다독다독을 시작한 것만 봐도 저희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 15일 만인가? 맞아요. 첫 에피소드가 어린 왕자. 올라왔거든요. 어린 그러니까 왕자. 만나고 그 다음 주에 한 거 아니었나 우리?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만나서 다음 주에 녹화하고 그 다음 그렇죠. 주에 업로드가 됐어요. 맞아요. 아무런 계획과 어떤 목표도 없이 일단 재밌니? 해볼까? 예. 그래서 그냥 맞아. 바로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좀 적합한 사례가 우리네 생각해보니.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저희가 무작정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우리가 잘못했던 거 그리고 또 개선점들도 계속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나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몸소 느끼고 있긴 해요. 그쵸. 그렇죠. 그것도 지금 드리머님 같은 경우는 NFT 또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네, 우연히 뭐.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건 뭐 그냥 제가 재밌어서 꽂혀갖고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일단 가벼야 된다는 것들이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 책의 장점은 계속 격려를 하는데 격려를 한다는 것이 그냥 우쭈쭈가 아니라 계속 어깨에 힘을 빼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리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떼주고 맞아요. 그냥 출발해. 그러니까 이게 좀 출발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가볍게 뭐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아까 드리머님 하신 말씀대로 실패를 하라고 억지로 하는 게 억지로 실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실패하라고 한 번도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실패 때문에 시작을 못 한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아쉬우니까 오히려 그냥 역설로 빠르게 실패하라는 얘기가 네. 그런 얘기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챕터 3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큰 생각은 자유지만 하지만 성공을 위해 행동은 작게 하라. 그래서 그 노페인 노게인 뭐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크고 대담한 목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얘기를 조목조목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목표나 컨셉, 기획 뭐 이런 것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너무 무게가 실린 건 아닌가? 너무 시간도 많이 썼고. 네. 그래서 보면 기획서, 요즘의 기획서를 보면 굉장히 작게 시도하잖아요. 뭐 안테나 맞아요. 샵을 연다거나 아니면 작게 온라인으로 무슨 이벤트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의 좀 방법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목표의 개념이 남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라는 게 비생산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연구 보고서 제목이 너무 재밌는데 감당할 수 없는 목표 그 이꼬르 지나친 목표 선정에 따른 체계적인 부작용. 지나친 목표 선정을 하면 체계적으로 부작용이 생긴다고. 어떤 체계적으로 부작용이 있나요? 일단은 주눅 들고 긴장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단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요한다. 일에 대한 비용과 위험도 함께 커지고 그리고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 큰 목표를 위해서는 그거 말고 딴 거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을 힘든 방법으로 해결하게 한다. 그리고 미래의 보상에만 중점을 두니 날마다 성장하는 즐거움이 낮아지고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 네. 그래서 뭐 너 금메달 따야 돼? 4년 후 금메달 따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메달 따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너 이번 주에는 0.2초만 기록을 좀 당겨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데 야 너 이래서 금메달 따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나는 거랑 지금 0.1초밖에 빨라지지 않았거든. 0.1초를 더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작은 피드백과 작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만들 수 있는데 금메달 이것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팁이랄까요? 아니 내가 뭔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여라 이런 말을 해줘요. 네, 저도 좋았어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일단 이것들을 좀 잘게 쪼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대한 목표가 A라고 하면 A-1, A-2, A-3로 이렇게 좀 작게 목표들을 좀 쪼개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지 그래서 내가 너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작은 목표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쪼개보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시고 그걸 해보고 나서 그래도 이거 계속 해볼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좀 깊게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책에서 나온 사례는 뭐 예를 들면 진로 고민 같은 걸 할 때도 뭐 정말 진로를 바꿔야 될까? 이런 질문은 너무 큰 질문이라는 거고 너무 큰 계획을 수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진로를 바꾼 사람한테 한번 물어나 볼까? 이런 식으로 좀 작게 의사결정을 좀 작게 할 수 있도록 질문에 좀 바꿔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사람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한 번 들었는데 조금 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난 이건 아닌 것 같다. 계속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자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냥 그 질문은 버려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작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작은 행동을 위한 제안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작은 행동을 어떻게 나누지? 뭘 해야 하지? 생각했을 때 keep it specific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keep it easy 쉬워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도 막 나는 제가 아는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스토리텔링과 운동을 접합하여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다 치워. 못해. 시작 그래서 못해. 아니 매주 수업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찍어서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그게 뭔가 그 전래동화에 기반한 그거를 체육과 연관시켜서 절대 못해. 막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유튜브를 먼저 해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조언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에게도 이렇게 keep it specific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건지 keep it easy 행동은 쉬워야 한다 keep it fun 즐거워야 한다 하실 때 즐거워야 한다 막 고통스럽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없고 keep it immediate 그러니까 즉각 지금 당장 하라는 거고 keep it cheap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고 네. keep it real 현실적인 행동을 하셔야 하고 keep it social 사회적이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쉬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쉬어야 돼. 맞아요. 저희만 해도 유튜브 할 때 얼마나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는데 실행 자체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만 딱 3대 사갖고 배치했거든. 아니 우리 핸드폰으로 시작했어요. 아 핸드폰으로 했던가요? 그래. 아 맞아. 핸드폰으로 했구나. 정말 빅게스트들을 그 낡은 핸드폰으로. 아 맞아. 근데 확실히 괜찮았어 근데. 네 맞아. 그러니까 아이폰이었잖아. 비용도 안 들고 그냥 핸드폰으로 했는데 핸드폰으로 하니까 노력이 더 많이 드네. 네. 왜냐하면 이거를 데이터로 옮겨야 되고 그렇죠. 또 이걸 누군가가 한 명이 취합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나중에 카메라를 샀고 우리가 팟캐스트 하는 거는 좀 뭔가 훈련이 돼 있었는데 영상 매체는 그냥 단순히 카메라만 늘어난 것 뿐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쉽게 시작을 했다 어떻게 보면. 네. 거기에서 이제 작업량은 늘었지만 시도 자체는 쉬웠다. 그런 것들만 떠올려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걸 그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컨텐츠 같은 거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매주 할 수 없다면은 시작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막 한 편 만드는데 50만 원 들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 방법은 아닐 수가 있다. 고민을 해보시라.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나에게 제시하면 되려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잼 판매 사례? 네. 그 얘기가 좀 흥미로워서 그걸 좀 말씀드려보면
이제 어떤 판매점에서 이제 잼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테이블 2개를 놓은 거죠. 실험의 결과인데 A 테이블에는 잼을 6종류만 딱 놓고 B 테이블에는 24개의 잼을 이렇게 올려 놓은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훨씬 많이 준 24개의 잼들이 더 많이 판매될 것 같고 종류도 더 많으니까 그쵸. 거기서 더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판매 결과를 보면 6개만 놓여 있었던 테이블의 매출이 24개 있는 것보다 10배나 넘게 매출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으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되려 회피하고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네. 이런 얘기를 이 실험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선택지가 너무 많다 싶으면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판매자의 스킬 차이 없었을까요 혹시? 10배인데 10배 모르겠어요. 뭐 또 있었겠죠. 설마 그 단순하게 그 차이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실험 결과는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선택지가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도 가만 떠올려 보니까 제가 좀 그 비슷한 사례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떠올랐는데 이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햄버거가 좀 먹고 싶었어요.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류 같은 게. 근데 아내랑 이렇게 둘이 걷다가 서브웨이가 보이는 거예요. 서브웨이하고 길 건너에 맘스터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들어가거든요. 귀찮으니까. 네. 근데 서브웨이잖아. 여기는 피곤해, 다 피곤해. 선택해야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길 건너가서 맘스터치를 갔던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싸이버거. 네, 그냥 사이버거 세트 시키면 간단한데 맛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서브웨이는 들어가면 내가 골라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또 되려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약간 미국식 주문과 한국식 주문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그거를 또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 하는 게 있어서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엔 그런 게 없는데 한국 서비스에 가면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게 있어갖고 이거 주세요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줘. 그게 왜 그런 미국에는 없어 그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택지가 많은 걸. 네.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실행함에 있어서 음. 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왜 내가 저항을 하는가. 어. 그게 네. 이제 챕터 4번인데요. 네. 챕터 4에 저항의 속성에 맞서라.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왜 하려고 하면 하기가 싫을까? 그런 마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나랑 딱 맞는 일을 구하는 어떤 채용 공고를 봤어요. 그러면 나 여기다가 이력서 넣어봐야지. 여기다 넣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고 회사에 갔는데 너무 급하고 막 바쁜 일이 한 3, 4일 동안 몰아쳤어요. 네. 그래서 막 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그 공고를 보니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고 네. 또 그렇게 쓰긴 써야지, 이따 써야지 하다가 3주가 지났고 이미 그 공고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기회가 생겨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과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생겼을 때 작은 실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네.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 신이 하지 말란 뜻이구나. 그렇게 느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니다. 그 필 아닐 가능성도 크다. 왜 보면은 우리가 진짜 거기 가야 되나? 내가 굳이 오늘 가야 되나? 비도 이렇게 오는데. 갔는데 정말 오기 잘했다. 여기서 되게 좋은 사람도 만났고 혹은 내가 되게 뭐 맛있는 것도 먹었고 되게 뭔가 일상의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되게 좋은 에너지 얻었어. 귀찮아서 안 갈 뻔했는데 오기 잘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나가는 거 좀 아닌 것 같은 예감 같은 느낌 같은 이런 게 드는데 네. 이런 거 그렇게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 싸우는 주제인데 그거는. 그렇죠. 헬스장 끊어놓고 맞아. 매일 고민해요. 매일. 그래서 PT를 끊어놓은 날은 가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혼자서 스스로 가서 이제 PT로 배운 걸 또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이게 오늘은 좀 몸이 아픈데 오늘은 좀 비가 오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맞아. 보네. 심지어 집에 그 러닝머신 아니고 그 사이클 그것도 사놨거든요. 안 탄 지 오래됐어요.
옷걸이로 동작한 지 한 3개월째 지금 옷걸이로만 쓰고 있는데 저처럼 비슷한 경험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네. 없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제가 쓰레기 제 의지가 좀 쓰레기라. 네, 저는 요즘에 그 제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계발계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크게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일 한다라는 거. 매일 그래서 한다. 투자하는 사람은 좀 무섭도록 많이 심하게 오래 시장을 정말 깊이 본다. 매일. 정말 오랫동안 끊임없이 매일 본다. 네. 그리고 무용도 매일 안 하면은 뭐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뭐 며칠 안 하면 누가 알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새로운 거 혹은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거를 조금씩 매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첫 챕터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좀 꾸준하게 오래도록 매일매일 작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결국 내가 관심 있는 일을 찾고 그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루틴을 만들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분야를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돈도 벌리고 이게 좀 선순환 구조가 들어가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여자분인데 네. 그냥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 가서 거의 20대 중반? 네, 미국에 가서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데 치대에 가서 결국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 패션이랑 이런 뷰티까지 같이요? 유튜브를 찍어요. 근데 그 영상 미우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 쪽에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광고로 써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찍고 편집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성 있는 그런 영상도 잘 찍고 그 컷 편집이나 이런 게 예술이고 그런데 치대 공부를 해. 그것도 내가 영어가 그것 원어민도 아닌데 네. 영어를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치대를 졸업을 하고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유튜브는 그래서 사람들이 얘는 괴물인가? 음. 어떻게 그렇게 자기도 맨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 치대에 매일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이 인간이 많이 질문한 거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고. 저는 그냥 하는데 만약에 내일 시험을 친다 그러면 저는 책을 편다 해서 시작을 한다고. 내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거를 다 외울 거야가 아니고 책상에 앉는다. 책을 편다.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게 영상을 소스를 예쁘게 찍었어도 이걸 또 편집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귀찮고 약간 뭐 치우는 느낌처럼 답답하고 좀 이렇게 이거 좀 앉으면 3시간 막막하지. 걸리겠지? 네. 막막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상 편집 툴을 켠다. 이걸로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되거든요. 멋있네. 네. 되게 단순한데 멋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실행으로 이루어낸 그녀의 그 빛나는 성취를 보면 그 정말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랍니다. 근데 진짜 그 유튜버들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두각이 돼서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현재 모습만 보면 저런 거를 저렇게 찍어야지 유튜버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처음에는 미미했으나 네. 그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반복되고 훈련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길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작게라도 겪어봐야 그리고 그게 쌓여서 지금의 퀄리티까지 나오게 된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잘 쌓아가도록 내가 뭔가 루틴을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뒷면에 보면 당신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뒷표지를 보시면 이루고 싶은 성공이나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워 본 적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5년, 3년, 1년 실행 목록들을 적어봤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었나요? 어쩌면 너무 많은, 수없이 많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보며 지를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뭘까요? 그거는 하루 한 장, 하루 한 개, 하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책에 나오는 179페이지를 보면요. 나는 언젠가 좀 친환경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를 작게 할 일들을 좀 쪼개보는 거죠. 그 주제로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오늘은 거기에 관한 책 30페이지를 읽어볼 거야. 뭐 15페이지를 읽어볼 거야. 블로그를 한 글 하나를 읽어볼 거야. 뭐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볼 거야. 아니면 전문가와 한번 대화를 이메일로라도 해볼 거야.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작은 실천 사항들을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정말 바쁘지만 요거 하나는 오늘 하자. 네. 요 책을 2페이지라도 읽자. 그렇게 하면 읽다 보면 뒷부분까지 좀 읽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쌓아 나가면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정말 알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분야인데 라고 생각만 하는 거와는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사례가 이게 뭐 주제로 글쓰기, 뭐 새로운 사실 알아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더 쪼개 주제로 글쓰기 전에 뭐 블로그를 일단 연다. 네.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 뭐 제목을 쓴다. 네. 제목도 쓴다. 아니 뭐 전문가랑 대화하기 전에 전문가 이메일을 한번 알아본다. 그치. 뭐 요렇게 맞아요. 일단 사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일단 딱 설정을 하시고 그걸 해보셔라. 네.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계속 반복이긴 한데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딱 그 볼륨을 찾아서 그거를 꾸준하게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 하라는 얘기고요. 그 이제 179페이지 옆에 보면은 이제 181페이지에 오늘 하나만 한다 이 챕터가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살을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딱 나와요. 오늘 점심은 가볍게 먹어야겠어. 네. 예, 오늘 점심 가볍게 먹기로 하죠 오늘. 예. 네, 좋습니다. 네. 네. 동의는 안 되지만 하여튼 노력해 보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네. 너무 부담 있게 내가 뭐 내가 한 2주 뒤에 여행을 가 수영복을 입어야 돼. 그럼 난 5kg를 2주 만에 뺄 거야. 여행을 안 그거는- 가야겠어. 그거는 너무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달리기를 아침에 30분을 해보겠다. 내일 트레드밀을 20분은 걸어볼 거야. 그런 식으로 해야죠. 네. 그리고 내가 막 너무 막 굶고 막 그렇게 하면 결국엔 터져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심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나를 너무 올가매지 않고 또 나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 음식인데 되게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내가 좀 기분 진짜 좋고 맛있게 먹을 만한 영양가 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 그거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하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운동 하나 하기 이런 식으로.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거 너무 제 자신을 다이어트 하면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빠지지?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살 빼기나 뭐 어떤 일 하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에 있어서는 정말 줄여서 가다 보면 숨쉬기밖에 없더라고. 내가 가장 쉽게 직시할 수 있는 게 숨쉬기니까 일단 숨부터 좀 이렇게 해보고 간단한 스트레칭. 정말 간단한 스트레칭. 이것조차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돌이켜 보면 하루에 1분도 안 해 심지어. 근데 그거라도 좀 의자에 앉아 있다 불현듯 생각나면 그거라도 좀 하자. 그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가 이제 2부에 걸쳐서 이렇게 좀 빠르게 실행하기 책을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국은 좀 실천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한 책,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강조한 책 아니었나 싶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새로운 목표들 찾고 계신 분들, 지금 일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책 쭉 읽어보시고 책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빠르게 실패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